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불교 꽃예술협회 김원진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아파 만들기에 이어서 꽃예술협회에서 원데이가 있는 날에 그 보조나 액자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액자 수업을 오늘 진행할 건데요. 오늘 보조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만 이론 조금만 아시고 그리고서 실기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조나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리저버드라고? 아니면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자,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더 늙지 않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꽃이라고 보면 되시겠는데요. 보조나는 생화를 염색 가공한 생화틱한 그렇게 시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염색 가공한 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자, 보조나를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우리가 화훼장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화훼장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보조나 그리고 보조나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훼장식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꽃꽂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생화꽃에 우리가 장식이라는 것, 기술을 더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화훼장식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꽃 한 송이 꼽아놓는 거하고 액세서리를 더해서 꽂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화훼장식은 저렇게 제작, 설치, 유지, 관리 이렇게 거창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는 액세서리 정도 아니면 오늘 하시는 액자나 아니면 뭐 우리가 브로치나 뭐 이런 거 모자에 장식하는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니면 대형 어떤 백화점에 장식하는 것도 화훼 장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것으로는 보조나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화훼 장식이 생화보다 어떤 가치를 하는지 장식꽃 하나보다는 어떤 것을 가미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 보면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화를 그냥 판매할 때는 1,000원이면 우리가 장식을 해서 손을 전문가의 기술이 조금만 가면 3,000원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3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생산액과 유통액을 보면 저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조나 액자를 하시는 거에도 여러분들이 기술이 가미가 되면 일반 그냥 소재에 비해서 액자를 하면 가격은 여러분들이 인건비 대비 엄청 비싼 그런 액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액자가 될 거니까, 그죠? 자, 화훼장식의 기능에 보면 저렇게 우리가 장식적인 기능이나 건축적인 기능 아니면 환경적인 기능 아니면 심리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 기능 중에서. 장식적인 거에 그러시구나. 요즘에는 화훼장식 기능 중에 심리적인 기능을 굉장히 많이 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기능도 굉장히 많이 크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니면 장식적으로 건축적인 기능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건축적으로 쓰이면서도 이게 환경적으로 연결되고요. 또 환경에 연결되면서 그것을 인간들이 보고 즐기는 가운데 심리적인 안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훼장식의 소재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아파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식의 소재로는 굉장한 싱싱한 상태. 우리가 보조나 이렇게 하면 염료를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이 떨어진 꽃 아니면 길 가다 주운 꽃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체관이 막혀서 물을 빨아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상태의 식물, 생화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조나를 보시면 앞에 받으신 재료를 보시면 강아지 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야생화 잎도 있어요. 이렇게 아파처럼 저희 보조나도 꼭 시장에 가서 사야 되는 물건 재료가 아니고 쉽게 주변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용액만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주변에서 하면서 작품 활동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장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장식 소재로서 건조나 유연제 처리나 염색 등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보존화는 이따 또 설명이 되겠지만 어떤 식물을 갖고 탈수를 시키고 탈색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그냥 아파를 우리가 하면서 건조 재료를 이용하면서 이것도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해서 용액에 침수를 시켜서 탈색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탈색을 시키려고는 안 했습니다. 탈수 과정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탈색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탈색된 것을 다시 색을 입히는 것을 생각해서 염색, 착색을 또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착색을 하다 보니까 또 뭐냐면 드라이 플라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색은 입혔으나 건조시켰을 때 바슬바슬 부스러지고 이런 역할이 똑같이 있어서 여기에 뭘 첨가했느냐? 글리세린이라는 유연제를 첨가해서 얘네들이 생화와 비슷한 느낌이, 질감과 이게 촉감이 같도록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유연제를 처리해서 착색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재료를 만져보시지만 부드러울 겁니다. 굉장히 재료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공산업이 우리가 보통 옷감에 염료를 첨가하는 것처럼 이것도 거의 그런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소재의 산업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보존화 시장이 1%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게 처음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는 일본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생화시장의 30~40%를 차지할 만큼 굉장한 보존화에 선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1위 소비국가입니다. 1위 소비국가이면서 생산도 일본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문화가 일본의 3년, 4년 뒤쯤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 정도, 그리고 꽃을 배우는 사람 정도, 이 정도가 보존화나 프리저버드 플라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 속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보존화에 대해서 모르고 궁금해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유럽 자연스러운 색상의 건조 소재로 시장이 상당히 수준이 정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실까요? 일본은 최근 10년 사이로 보존화 시장이 상당히 성장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라는 집안의 모든 이렇게 참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면서 더 꽃들이 더 활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원불교에서는 제 지낼 때 꽃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네들은 매일 아침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꽃을 계속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분들도 생화로 계속 바꾸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존화로 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보존화가 일본의 변화를 많이, 꽃시장의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존화는 또 특색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액자에다가 장식을 하지만 또 나중에 이 액자가 지루해.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다른 작품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화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알겠지만 티끌만한 소재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점으로 다 연결해서 작품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해보시면서 또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색상이 염색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색에 가깝게 연출하거나, 근데 이 보존화는 지금 현재 염료가 8가지 염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8가지 염료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오색 이런 것이 아니고 가미해서 같이 혼합시켜서 색깔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게 탈색시키고 그 다음에 착색 염료를 하는 그런 과정보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표백을 거치면 색상이 더 훨씬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고요. 거기다 또 한 가지를 더하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중 색깔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품성 있는 그런 보존화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형태 가공법으로 보면
건조된 상태에서 수축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미나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맨드라미도 사실은 굉장히 볼륨이 좀 있었던 거였는데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좀 굉장히 납작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정도면 이거보다 좀 더 큰 상태의 꽃을 가지고 보존화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감으로 보면 다양한 것이 있으나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으로 생화와 같은 느낌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스칸디아 모스는 있는데 그 스칸디아 모스는 보존화는 아닙니다. 근데 생화같이 그렇게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스칸디아 모스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화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유연성에서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지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연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속성.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10번을 강조해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습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존화에서 습도는 생명을 단축시키느냐 더 유지시키느냐의 차이를 습도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아파할 때도 습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들이 만지실 때 부드럽잖아요. 어느 정도의 자기 몸에 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실내에다 놨다 근데 40도 이상의 습도가 유지가 되면 어떠냐면 자기 몸에 있는 물을 다시 뱉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다시 투명하게 약간 어른 듯한 모습으로 얘가 변합니다. 그런데 다시 습도가 어느 정도 40도로 다운이 되고 얘네들이 다시 건조가 되면 원래 상태로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화가 좋은 거예요. 한번 물을 다시 먹었다고 해서 이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건조가 되면 다시 그 형태로 다시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에요. 말을 잘 듣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갖고 계신 중에 습도도 안 좋지만 햇빛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만약에 브로찌를 했는데 내가 갖고 나갔는데 브로찌가 색깔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재염색이 가능합니다. 재염색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보존하는.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연구가 더 진행되긴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불단에도 많이 조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보존화로 불단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화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조화는 딱 봤을 때 생명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무님들이 굉장히 이걸 다시 바꾸기가 번잡하신 분들은 조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보존화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굉장히 변화 있게 또 다시 바꾸실 때도 스타일을 바꾸실 때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수구성에서는 얼마나 갈까요? 얘가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얼마? 몇 년? 습도만 유지만 해주면 습도만 잘 관리해 주시면 6, 7년도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한 거로는 10년째 가고 있는 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질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색깔이 질리면 재염색 하실 수 있다고요. 네. 스타일도 다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향기가 나왔는데 향기는 우리가 첨가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재첨가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향기를 유지를 하려면 기계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작품 안에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데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향기를 첨가하니까 뭐냐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정도 갑니다. 향에 따라서. 오일 향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만한 오일 향을 가지고 계속 첨가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향기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건조 소재 하면 이렇게 가공꽃 하면 건조화, 염색화, 변색화. 지난번에 아파할 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보조나 아파, 포프리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건조화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네이크로버 책갈피에 넣는 거 그런 정도의 건조화를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대량으로 할 때는 냉풍 건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속으로 해서 많은 대량을 생산해내기도 하고요. 염색과 변색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생화의 염료를 흡수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존화의 전 단계입니다. 보존화가 2단계까지 왔다가 2단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해서 유연제 처리를 해서 한 것이 보존화입니다. 그런데 염색과 변색화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밑에 보시면 안료를 도우하는 변색화의 경우에는 온도나 광질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야광에 밤에 보면 야광색을 띠게 하는 그런 터치를 또 첨가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바스러지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한 가지 연구를 한 것이 보존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의 글리세린을 흡수하거나 침지시켜서 유연성과 지속성을 뛰어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존화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고, 아파는 누름꽃이라고 하지요. 자, 포프린은 방향성 물질을 포함한 건조시킨 주머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주머니, 포프리 주머니 많이 하시죠. 복주머니나 이런 주머니에다 하시는 거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 해외 시장의 보존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시장에서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지금 프랑스는요 10%도 안 돼요. 생활 소비 중에서 보존화가 10%도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장 많이 발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폭발적 인기로 전 세계 60%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불과 10년이에요. 보존화를 입수한 것이 10년. 그런데 저렇게 일본에서는 꽃 소비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존화 발전도 굉장히 많이 돼서 지금은 보존화를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역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시장성에서 색상이나 상품, 제품이 일본에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생화의 방법, 생화에다가 기존 방법을 수정해서 꽃잎 내부에 탈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글리세린 등 유연제를 처리해서 보존화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옛날에는 저것을 그냥 우리가 지금도 보면 드라이플라워하고 어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그냥 거꾸로 매달아서 디스플레이를 하기도 했죠. 요즘에는 이제 그것을 보존화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태를 보실까요? 자, 생화와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왼쪽이 보존화고요. 오른쪽이 그냥 드라이플라워예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느낌적으로. 자, 보시면 생화의 왼쪽을 보시면 왼쪽 빨간 장미를 보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걸 보이시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건조할 보면 수분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탈수 처리하고 보존 처리한 것은 생화보다도 더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고 유연성을 지속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노란색으로 지금 염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존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용기에다가 지금 이게 탈수용액을 따르는 장면이에요. 탈수용액을 이렇게 따라서 한 송이 장미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보존화를 DIY 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처리해서 24시간 후에 꺼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덜 탈색이 됐다 싶으면 반나절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더 놔두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24시간 동안 둔 뒤에 다시 건져서 착색 용액에 넣는데, 착색 용액에는 이거 할 때는 색상을 내가 어느 색을 만들 것인지를 색깔을 혼합한 다음에 원색을 해도 되지만 혼합한 경우에는 화장지를 옆에 넣으시고 나무젓가락 이렇게 해서 딱 찍으셔서 색깔을 내가 이 색이면 좋겠다 할 때까지 색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장지에 찍었을 때 색깔보다는 약간 진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지 색깔에 맞춰서 하시면 안 되고 거기다 조금 이건 건조되면 조금 진하구나를 감안하셔서 그렇게 색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색 용액을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착색 용액에 담가 놓는 시간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식물에 따라서, 꽃에 따라서 더 오래 둬야 될 곳이 있어요. 왜? 내가 색상이 건져서 꺼내봤을 때, 아, 이거 좀 색깔이 너무 연하게 나왔다. 그러면 한 이틀도 3일도 담가 두시면 더 진하게 속까지, 안에까지 만약에 염색이 안 됐다 싶으면 더 담그셔도 상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12시간 내지 72시간이라고 했죠. 그렇게 담가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꺼내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착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건조는 우리가 거꾸로 묶어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거 건조하실 때 선풍기를 튼다거나 아니면 에어컨 바람을 쐰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수축이 빨리 건조되는 대신에 수축도 좀 더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건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늘에서요. 자, 그리고 만약에 건조화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건조화를 많이 우리 집에 둔다 그러면 집에 요즘에 제습기 많이 유행이죠. 제습기 두시면 습도를 얘네들이 유지해주기 때문에 보존화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 테크닉으로 우리 프리저버드 보존화를 할 때 만들 때 쓰이는 디자인 기법들입니다. 와이어링도 하고요, 블루밍 테크닉이 있고요, 글루잉, 우리 글루밍으로 하죠. 오늘 프로일 테이핑을 해서 처리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보존화 액자를 할 때는 글루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작품을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화를 이용해서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존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셔서, 그리고 주변에 저는 요즘에 수시로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수시로 씁니다. 강아지 풀 뜯어야죠. 야생풀 뭐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뜯어야죠. 근데 이게 지금 보존화가 완전히 연구가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실험해보고 하는데, 보존화는 어떤 것들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뭇잎이라 다 다닌 것이 아니고 조금 질감이 두툼한 거, 단단하고 그런 것들이 되고요. 될 때는, 염색 될 때는 과정 중에서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예뻐요. 근데 건조하는 과정에서 쭈글쭈글 건조됩니다. 너무 얇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단하고 두꺼운 잎들을, 재질을 가지고 하셔야 실패를 안 보실 겁니다. 그리고 꽃을 가지고 한 대를 하신다 하면 되도록이면 잎은 많이 제거하시고 해야 용액을 좀 아끼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이런 액세서리를 요즘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작품 보시겠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용기가 있으면. 자, 이것은 한 송이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건 부케예요. 자, 이건 프로포즈용 한 송이, 낱송이로 하는 프로포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술대전에서 대상 탄 작품이에요. 보존화로. 저기 노란, 빨강, 파랑, 이게 보존화로 장미 잎을 가지고 멜리아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강아지 풀로 한 거예요. 가운데는 뭘까요? 가운데는 미스트 블루예요. 여러분들 소재 중에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미스트 블루고요. 자, 이렇게 도예하시는 분이 이렇게 작품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도예 응용에서도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트형 이런 것들은 대학가에서 학생들 선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도예, 저거는 안에다가 티라이트를 키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만드신 상품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쇼핑백으로 많이 이용되는 아주 값싼 그런 봉투지만 저기에다가 우리가 미스티블루를 저렇게 장식함으로써 상품성이 훨씬 높아지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연출해 본 겁니다. 자, 액자입니다. 이건 지난번 우리 다른 데서 지금 수업한 건데 이렇게 가을 느낌으로 액자를 많이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론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자, 지금부터
자 위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디자인을 해보시고 일단 한번 놔보신 다음에 아, 이 디자인이 나는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 디자인대로 글루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친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이가 오늘 만들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를 선물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친정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친정에 있는 감나무고 이 위에가 새 둥지. 그래서 저희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새들은 저희 가족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친정으로 놀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1학년 김경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조나 액자 만든다 해서 보조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왔는데 보조나가 뭔지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참 좋았고요. 네, 좀 솜씨가 예술적으로는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했는데 그냥 제가 평소에 정리정돈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해서 했고 마지막에 좀 생각났던 게 이게 일원상 표현했는데 이렇게 꽃 중에 이렇게 연꽃같이 딱 하나가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름 따라서 이렇게 인연 따라서 나중에 연꽃이 활짝 피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작품은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정원이 없는 콘크리트 그런 데에서 이제 계속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원 생활을 이제 꿈꾸면서 저희 집 정원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이제 만들고요. 그러면서 항상 사은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쁜 정원을 꾸미면서 이제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대가 있는 날은 원불교 꿈예술협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제 보조나 액자 만들기를 했습니다. 보조나는 그 생활을 염색 가공 처리한 꽃인데요. 우리가 그냥 변하지 않는 그 마음처럼 이런 쌍을 오늘 만드는 것을 했는데요. 이런 쌍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쌍 만드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느라고 준비했습니다.